예, 스테이블 코인과 외환 시장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례인데요. 검토 배경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과 우려 사항을 간략히 여기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사용 현황, 불법 거래 및 당국의 통제 가능성, 그 다음에 달러라이제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3장에서는 국내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환율 수준, 장기적으로는 환율의 변동성, 그 다음에 실제 USDT, 테러의 국내 거래 현황, 그 다음에 외환 수급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슈도 간략하게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검토의 배경인데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제가 SC라고 그 워딩을 줄이냐고 썼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SC로 썼습니다. AI, 디지털 금융혁명의 핵심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아시는 것처럼 지니어스 액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인액트먼트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요. 효력 발생일은 아무리 늦더라도 27년 1월, 그러니까 26년 하반기 언제 정도 적용될 빠르다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인데요.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지원을 결정한 그 주요 배경은 이 발행자인 테드와 서클이 미국 국채에 대한 주요 매수자, 수요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테드와 서클이 그 언더라잉 어셋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이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인데요. 또 다른 배경에는 법제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중국의 위안화, 중국의 CBDC의 발행을 통한 중국이 이제 국제화를 디지털 시장에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많은 주요국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등 주요국들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인해서 디지털 거래에서 저희 원화 KRW도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주장이 업계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달러도 사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축통화에는 아무리 기축통화가 같은 요건으로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지금 통화별 스테이블 코인 발행 비중입니다. 왼쪽에 도표로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중에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비중이 얼마냐? 100%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달러만 있느냐? 아닙니다. 유로와 기타 통화가 있는데 발행 규모가 2,500불 정도이고 사실상 99.7%, 나머지는 다 합쳐야 0.3. 그래서 원화도 사실 이 상황을 벗어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USD,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확산 시 우려 상황으로 제기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돼서 원화를 대체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원화 절하를 우려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외환 종속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정 확대에 대한 우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능성이고요.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제로 그 가능성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국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용창조인데요. 신용창조 효과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화폐가 신용창조를 하려면 예금과 대출을 빈번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기재부도 그러겠지만 이것을 허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신용창조 효과는 없고 그다음에 화폐 보유 동기 중 세 가지 중에 잘 말하는 거래적 동기하고 투기적 동기인데요. 한국의 간편결제 시스템은 넘버원이라고 저희들도 믿고 그렇게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잠식할 우려는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보유하겠냐라는 말씀도 가능합니다. 다만 US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의 대외 유출이 빈번해지고 그 규모는 지니어스 액트 발효해서 기축통화, 디지털 자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거래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려고 미국이 그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트래블 월렛을 쓰는데요. 요즘 그러고 나서 이제 환전하러 출국할 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대외 송금은 신속합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달러 화폐보다 물론 도미넌트하기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경 간 자금 거래 외에도 자본 도피 채널의 수단으로 또 사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사용 현황입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주로 가상자산의 거래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달러와 현물 수요를 어떻게 보면 대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23년 12월에 저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테더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비트코인을 앞서서 테더가 주요 거래 수단으로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보도된 신문 기자들을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한경 비즈니스가 보도를 했고요. 디지털 자산 뉴스도 보도를 했고 인베스팅닷컴도 보도를 했고 CEO 파트너스 뉴스 가장 작은 기관이긴 한데 이렇게 보도가 됐고 제가 뒷페이지에 그 기사 타이틀하고 일자는 제가 기재를 했으니까 한번 의구심이 드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 국내 들어오는 것, 출입, 나가는 것은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아마 표가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트래블 적용 신고 사업자와 화이트리스트 해외 사업자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제가 가진 데이터상에서는 24년 하반기로부터는 해외 거래소부터 USDT, 테더의 유입보다 유출이 저희가 희한하게도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추정을 해보건데 해외 거래소의 경우 선물 옵션 투자가 저희는 불가능하지만 하고 수수료도 낮고 익명성 면에서 한번 나갈 때 신고되고 더 이상 무슨 짓을 하는지 정부가 디텍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로 바이낸스에서 테더를 증거구로 하면 레버리지가 125배 투자 가능하다는 걸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20, 30배가 아니라 125배입니다. 이고 또 거래 비용도 지금 썼지만 국내보다 way below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당국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제 작년 금융위의 하반기에 나왔던 24년 말 자료인데요. 박스 중에 숫자가 4개가 있는데 두 번째를 박스 표시한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 100만 원 이상 외부 출고 중에 신고 사업자 트래블룰, 보통 하는 트래블룰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지갑하고 중간에 화이트리스트 해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비중 퍼센트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퍼센트지가 읽기 쉽게 20%, 75% 합계하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개인 지갑도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95%가 이와 같이 유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용어 설명은 제가 간략히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거주자의 테더 신규 매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가서 매도해서 테더를 사서 유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소액으로 분할 해외 송금을 통하여서 그걸로 달러를 사는 대신에 테더를 사서 이것을 국내에 들어와 팔 수도 있습니다. 무역거래 위장 환치기 등을 통해서 사실은 송금을 하고 그 돈으로 테더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얘기가 불법거래 통제 가능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익명성, 그 다음에 탈중앙화 결제, 가치가 또 비트코인과 다르게 안정되고요. 다음에 제도적 한계로 규제 우회가 용이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나쁜 방법인데요. 재산의 국외 도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불법 증여에 사용될 수 있고 무역범죄 환치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는 그래프로 지금 요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요. 잘 아시는 AML, KYC 등의 규제 강화는 불법 거래 위험성은 낮추지만 당국의 통제에는 여전히 한계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어떤 점에서 있을까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불법 거래자들은 개인 지갑, 거래소에 수탁하지 않는 비수탁형의 개인 지갑을 이용할 것 같고요. 믹서라는 프라이버시를 강화해주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공조 체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재밌는 건데서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리더페이라는 카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이 박스 두 번째 건데요. 리더페이 카드 이용자는 가상자산을 거기다 넣으면 사실 저희가 현찰로 비자 카드를 쓰듯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홍콩계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자가 얼마일까요? 40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환전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3%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면
3%의 환전 수수료를 내고 여기다 가상자산을 넣고 현찰 거래를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미 가입자가 400만 명이고 국내에도 앱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달러리제이션인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는 통화주권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가능성도 낮다라고 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달러리제이션이 됐고요. 제가 그 KDI에서 하는 KSP를 가면 많은 개도국은 이미 달러리제이션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 점에서는 우려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의 경제 상황은 안정돼 있고 금융 인프라, 법제도, 여건 등이 안정적이어서 일상 거래에서 저희가 달러리제이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단에 보는 것처럼 다만 거주자의 가상자산 투자, 외국인의 국내에 유입됐을 때 국내 소비용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단인데요.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제 주변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평상시에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화폐의 예비적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저희가 발생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이제 국내 외환 시장에 대한 평가인데요. 먼저 환율 수준입니다. 테더의 매입 증가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지만 다행히도 실물 거래에서는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을 통한 것이 거래가 주 요인이기 때문에 규모가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해외로서의 USD 송금을 테더가 대체한다면 달러 매입 수요가 축소되기 때문에 원화는 절상될 수도 있고요. 송금을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원화의 절하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알 수가 없고 제가 근데 전제로 깔았는데요. 이건 다 실물 거래입니다. 실물 거래 사용은 없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저희가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의 유출입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 시사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건 못하더라도 그럼 변동성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일부가 이쪽으로 갔다는 건 실물 거래 수요가 줄은 겁니다. 그럼 실물 거래에서 유량은 줄 수밖에 없고 유량이 적게 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로 더 투영을 하면은요. 어차피 US 테더 거래가 확대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의도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또 어떤 사태로 위기가 발동할 경우에 그 시장의 급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말했습니다. 테더 거래를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아마존 많이 이용하실 텐데 아마존도 자기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둘째는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이 했는데 대외 지급 수단으로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100% 전국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그럼 경상거래에서 활용 가능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거래 현황인데요. 잠재적 수요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US 테더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 저희가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을 얘기하는데요. 테더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데 지금 8에서 10배라고 했는데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액이 10배라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의 상승률이 8에서 10포인트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당첨되시면 프리미엄이 생기는 게 공급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김치 프리미엄이 왜 테더에 될 수 있을까요? 1대1 교환돼야 되는 건데 그 말은 국내 시장에서 차익 거래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고 차익 거래가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테더 공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공급만 되면 수요할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공급자가 적을까요? 지금 정부가 다행히도 뭐 거래자들에게는 불행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다행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법인의 가상거래소 시장 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열렸다면 차익 거래가 활발해지고 프리미엄은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시장의 크기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 외환시장 수급에 미칠 영향 추정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테더를 거래하신다면 제가 아시는 분도 거래소에서 사실 예비적 동기로 사셨는데 자기는 디테가 안 되게 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사고 싶고 개인 지갑 거래를 통한 디파이를 통해 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래소의 유출입 데이터만 갖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 매입량은 어떻게 하느냐?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의 차이인데요. 이걸 1대1로 할 수는 없고 복계율이라는 것을 유출량에다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유는 유입량의 중복 계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순유입량이라는 건 결국은 저희가 테더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의 기구가 발행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순유입량은 어떻게 보면 환전 수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매달 50억 불 정도가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는 걸로 거래소 데이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지갑 거래, 거래소 이해 경로를 통한 유입 유출은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요. 특히 복귀율 가정이 불확실합니다. 또 테더가 그때 들어왔다는 거지 이분이 테더를 1년 전에 산 게 오늘 들어온다면 이달 거래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환전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추출했고요. 궁금하시면 아캄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메인넷 자료를 긁으셔서 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썼는데요. 너무 데이터가 길어서 1년치를 하긴 했는데 여기엔 슬라이드에 안 들어갔다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1월은 했지만 한 5개월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대충 보시면 유입 유출이 50억 불 내외로 형성이 되고 보시면 순유입이 마이너스니까 유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귀율 가정에 따른 건데요. 50에서 100% 정도 사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제 여기다 슬라이드 50에서 90을 제시했고요. 그럼 200 연간입니다. 221억 불에서 8.3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 한 70% 정도로 상정을 해본다면 한 100억 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슬라이드에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말씀드린 이유는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함입니다. 수급이라면 수요하고 공급인데요. 먼저 이제 공급 요인입니다. 하단에 보면 여러 언론 보도를 참고할 경우에 경상수지 적자는 1000에서 1100억 불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1000억 불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들어오고요. 나가는 건데 오늘 권영호 팀장님 그 자료에서 나왔는데 수치는 좀 다른 게 권영호 팀장님 거는 정확하다 보니까 작년 10월까지고요. 이건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작년 연간 11, 12를 집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 금융소의 해외 투자는 여기에 제일 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200억에서 350억 달러고요. 국민연금도 300에서 400억 달러인데 아까 제가 발표를 보니까 313억이 10월까지 됐으니까 뭐 350억은 국민연금이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이상은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300억은 보통 언론 보도가 거의 다 종합되는 걸로 봐서 맞고요. 만약 큰 수치로 쭉 더하시면 1000억을 좀 넘어가고요. 가장 작은 걸로 하면 한 90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수급 말고 기대가 중요한데요. 내년에 이제 대미 투자가 200억 불이 나간다라고 믿고 있어서 지금 수출업자들도 홀딩을 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의 현황하고 기대가 가미가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애드업인데요. 지금 순유입액을 제가 100억 불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150억이나 200억이 된다면 저희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제가 요번에 하면서 가졌던 큰 우려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달러화 퇴장 이런 용어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썼는데요. 이것은 5만 원 것이 신규 발행됐을 때 회전이 안 되고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쪽도 그런 수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슈인데요. 이건 가정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잠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건 꼭 해달라고 하시던데 이 자료는 공인된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물론 한국은행 직원분의 분석에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은행 공인 자료는 절대 아니라는 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님 말씀처럼 MSCI 편입으로 외국인의 그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난다면 그것이 이 우려를 덜 우려는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8년, 27년까지는 그 플러스 요인이 없어서 당분간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슈인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더라도 유통 활성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통이 활성화되면 저는 자본 유치라고 썼는데 자본 도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환전은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한 게 아니면 그 외에는 정부에게 디텍이 되지 않게 해외에 가서 테더를 신규로 구입한 사람이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발행된 거를 달러로 주고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 게 개인 지갑에 있는데 개인 지갑에 자기의 PC가 집에 있는 거지 거래가 해외에서 되건 말건 정부가 디텍할 방법은 없고 저 같으면 그걸 한다면 그걸 테더로 바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본래는 내국 지급 수단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장외에서 익명의 거래가 가능하죠. 그것 때문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활성화될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장외에서 한다는 건 당국에 대한 신고 없이 테더와 교환을 최소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활성화될 경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 변동처럼 변동이 있다면 거기서 형성되는 달러와 가격이 저희 실물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또 SVB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핑거런 가능성 존재합니다. 바로 할 수 있거든요. 24시간. 자다 일어나서 새벽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실은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스테이블하지 1년 중에 하루는 스테이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테더 대량 매너 루나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래프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책 대응 방안인데요. 달러라이제이션, 통화 주권 위협에는 이르지 않을 거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환율 수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충분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첫째는 미국이 거래 확대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거래 확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 실물 거래 수요가 줄 것이고 그러면 뎁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상상하기 좋은 걸 드리면 핑거런이 생기거나 야간에 거래 볼륨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당국의 외환 규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사점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표시 지급 수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외환거래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규제 차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회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저는 제가 지적하는 것 중에 달러 보유 희망자의 퇴장 효과, 지정학적 리스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화폐 예비적 동기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기술 혁신으로 더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모니터링은 지금은 부재하거나 미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 규율 방향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이전 거래는 좀 가상 거래소에서 오신 분이 좀 싫어하시겠지만 현재 법화와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 그리고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거를 드리자면 동일 거래, 동일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맨 하단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자에 대한 등록을 정부가 고려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는 단순히 이런 등록이 아니라 외국환 거래법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수용할지 그 책에 대한 이미 고민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제가 한 것도 새롭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정부의 기조인데 아직 뭐 확정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성격 정의, 대외 지급 수단으로 할지 아마 여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에 준하는 제3의 수단으로 할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의 스테이블 코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의 기관과 업무 범위 설정. 또 하나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요. 핑거런 가능성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위험을 고려해서 거래 유행별로 세이프가드도 정부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안 하고 있어서 그렇고 만약 하시는 분은 제일 싫어할 건데요. 개인 지갑도 대외 송금 아니면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 화이트리스트 주소제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특근법 적용 대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